P1787 문서에 명시한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한 선언 위치는 일반 선언 위치 규약과 동일합니다. First Declaration이 있는 위치를 타겟 스코프라 부릅니다. 그리고 First Declaration에 대응하는 Redeclaration 구문이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코딩이 속한 스코프를 Inhabited 스코프라 부르게 되는데 타겟 스코프에 Inclosing 스코프로 Inhabited 스코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재선언 또는 특수하고 명명할 수 있게 됩니다. Inclosing 스코프가 아니면 재선언이라든지 특수한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동일한 규약이 명시적 특수화 구문에도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스펙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Primary Template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Primary Template이 define 될 수 있는 위치에 대응하는 특수화 구문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템플릿에 대한 디피니션 위치에 특수화 구문을 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템플릿이 선언된 위치가 타겟 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선언된 구문을 디피니션을 추가해서 재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inhabited 스코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프라이머리 템플릿과 inhabited 관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특수화가 habited 스코프에 룰을 따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화 구문이 일반 선언 위치 규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스코프가 시작이 되고요. 내부에 템플릿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너라는 이름은 아우터 클래스에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스코프가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이너라는 이름이 첫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라인이 First Declaration입니다. 따라서 타겟 스코프는 아우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크로싱은 아우터를 거쳐서 글로벌 스코프로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명시적 특수화 구문을 같은 스코프에 했네요. 인크로싱 스코프는 타겟 스코프도 포함을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스코프에다가 룩업 컨텍스트를 통해서 더블 타입에 대한 특수화 구문을 사용하고 있네요. 글로벌 스코프도 인크로싱 스코프에 포함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내에 템플릿을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X라는 이름은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3번째 라인이 First Declaration이기 때문에 타겟 스코프가 N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inhabit 스코프를 같은 위치를 사용하고 있네요. 특수화 구문에서 OK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스코프에다가 더블 타입에 대한 특수화 구문을 도입을 하고 있네요. 역시 인크로싱 스코프에 속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N 네임스페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X라인 이름의 타겟 스코프는 N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라인에서 First Declaration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코프에 룩업 컨텍스트를 통해서 X에 대한 특수화 구문을 도입하고 있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인크로싱 스코프이기 때문에요. M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N의 안에 있는 X에 대한 재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은 N에 대한 인크로싱 스코프가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M이거든요. 따라서 구문 오류입니다. 11번째 라인은 컴파일러 레벨에서는 새로운 선언이 등장한 거로 판단합니다. 즉 first 선언이 새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inclosing scope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되는 겁니다. 다시 N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안에 더블 타입에 대한 명시적 특수화 구문을 도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첫 번째 선언이 N에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예제는 네임스페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내에 아우터라는 클래스가 등장하고 있고 템플릿이죠. 이름을 N에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스코프를 만들고요. 내부의 이너를 아우터 클래스의 클래스 스코프에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인과 다섯 번째 라인이 First Declaration입니다. 10번째 라인에서 룩업 컨텍스트를 통해서 글로벌 스코프에 아우터에 대한 특수화 구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래스 스코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번째 라인에 있는 문장은 클래스 템플릿이고 first 선언입니다. 즉 아우터 int라는 클래스 스코프에 inner라는 이름이 새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irst 선언이니까. 같은 위치에 명시적 특수화 구문이 존재합니다.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20번째 라인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두 개를 끝나는 위치까지 룩업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여기까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어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벌써 선언이고 20번째 라인이 리디크레이션이니까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관계도 확인해 보니 글로벌 스코프니까 인하비티드 스코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first declaration이니까
인크루션 스코프에 속하잖아요. 문제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예제에는 first 선언이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12번째 줄 해서 3개가 등장하고 있는 형국으로 코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P1787 문서에서는 특수화에 대한 선언 위치 규약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 선언 위치 규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프라이머리 템플릿의 선언과 디피니션 관계를 통해서 디피니션 할 수 있는 위치에, 즉 리디클러레이션 할 수 있는 위치에 스페셜라이제이션 구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